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종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릴 거는 여기 홍산 문화인과 한민족의 친연성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목만 봐도 금방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대사에는 큰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단군 고조선의 단군이 실존인가? 그러면 그 소리는 단군 고조선의 국가가 성립될 그런 그 개연성이 있는가, 이런 것으로 또 연계가 되죠. 그런데 그 연대가 기원전 2300년 전이니까 4300년 전의 얘기입니다. 4300년 전에 단군 고조선에 대한 그러한 실체가 있는가. 그런데 만일 실체가 있다면 바로 그 궁금증이 단군 고조선의 중심지는 어디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중심지에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는 5000년 전에 지금 현재 단군의 그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평양으로 하는 거고 뭐 연계는 됩니다만은 5000년 전에 중국은 한민족의 분류가 되지를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고대인이죠. 여기에 요령 지역에 살고 있던 고대인으로 서는데, 여기에서 그 중심지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이 돼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이 단군 고조선의 국가 성립의 개연성이 있고 이런 걸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바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하고 이제 고조선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데, 현 한민족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중국 땅이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대다수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또 하나는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우리가 중국인하고 한국인하고 따질 때 중국인 화족하고 한민족 동이족이 같은 계열이냐 아니냐, 왜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이제 이런 것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이러한 고대사의 의문을 설명을 하는 거는 민족사적이나 종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부단히 발전된 과학기술과 발굴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면 제일 먼저의 첫 번째 의문은 단군 고조선의 국가의 성립의 증거, 말하자면 단군 고조선이 실체가 있느냐인데, 이것을 4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죠.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빠른 것이 우리의 잘 아시는 이련 스님이 인각사에서 13세기 말경입니다. 1281년에서부터 1283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때의 그 단군의 즉위를 무진년으로 간주해서 기원전 2333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수학 개념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좌우간 500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 반만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단군이 이렇게 태어나셨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제 삼국유사인데, 옛날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인간 세상에 자주 내려다보는 거죠. 야 자식이 어떻게 오고 있느냐 이 등등을 이제 바라다가 보는데, 환인이 그 뜻을 알고 환웅과 3000명의 부하거리가 3명의 천부인과 같이 지상에 내려가 풍백, 우사, 운사 어쩌고 저쩌고 쭉쭉 해갖고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그때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서 여기가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환웅은 이제 슈퍼 파워죠. 이런 분한테 사람이 돼달라고 하자 환웅은 쑥과 마늘, 이거 쑥하고 마늘만 먹으면 이거 아마 징그러울 겁니다. 그래도 아주 환웅이 이분께서 쑥과 마늘을 주고 동굴에서 햇빛 보지도 않고, 참 한심해요. 그것도 또 100일 동안 먹어야 된대요. 이래갖고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의하면 곰은 그거를 먹고
기다려서 웅녀가 됐고 호랑이는 못 살겠다 꾀꼬리하고 튀어나가서 사람이 못 됐죠. 그래갖는데 환웅이 웅녀에 또 반해야 이거 이 정도 만들 정도면 뭐 아마 그야말로 미인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 뭐 미스터 유니버스 정도야 뭐 그거 되겠어요. 그래갖고 딱 해갖고 반해갖고 그 인간 모습이 되면서 웅녀를 먼저 임신을 시킨 거죠. 혼인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당군왕금이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당군왕금은 굉장히 족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족벌이 좋은 사람의 그 아들로서 우리 당군 조선을 이렇게 지도할 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랬는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허균적으로 해서 이 곰이 사람이 된 것까지도 문제를 하는 판에 이게 와서 뭐 그 실제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이거 곰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영화에서는 수없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서 단군이 신화다 해갖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뭐 학교에다가 당군 상을 주니까 이렇게 톡톡톡톡 잘랐어요. 그래갖고 이게 사건이 얼마나 크게 났다는 거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이 된 요인은 아까 삼국유사에서 비로소 그 곰에서 당군이 태어났다는 그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과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을 그거에 의해서 종교개혁과 합하다가 보니까 이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냈는데 이것을 증빙을 해주는 또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2006년 판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사입니다. 이 교과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이건 말 됐습니다. 당군 왕검이 아까 웅녀가 낳은 그 단군이 고조선을 했는데 건국하였다고 한답니다. 가로 열고 기원전 2333 가로 닫고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카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카더라니까 믿고 싶은 사람은 믿어라. 그런데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교과서에서 가리키니 이게 당군이 뭐 무슨 신화니 뭐 이렇게 등등해갖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우리 역사가 뭐 이거 완전히 뻥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당군상을 자르는 근원적인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된 거죠. 그냥 두들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7년의 교과서에 의하면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국하였다고 한다가 아니라 건국하였다 해갖고 무려 여기서 였다고 그래서 세 자를 잘랐습니다. 이 세자 자른 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 건지 그 의미가 다른 건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백그라운드로 봐갖고 아직 학계에서는 이론이 있지만 한국 청동기 시대에 상하는 종래에 기원전 10세기에서 20에서 15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 게 이러면 이걸로 따져보시면 당군은 기원전 24세기입니다. 이거에 따지면 당군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직 학계에서는 이론이 있지만 이걸 딱 자르니까 얘 당군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게 올려질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이 아주 파격적인 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당군 목을 자르고 뭐 그러는데 단 한 번도의 데모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몇 년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건국하였다라고 발표를 할 때 완벽한 증거를 댔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냐?
이것을 이제 반대파에서도 이렇게 뭐 펼쳐보는데 증거가 사실 이 반증을 하기에 어려운 것들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적용하면 말하자면 당군고조선의 국가 성립의 증거가 있느냐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증거를 댈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명의 요건입니다. 문명의 요건은 중심적인 영역이 말하자면 도시국가라고 딱 하면 뭐 전부들 그리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국가가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도시 조직에서 일정 지역에 대한 통치와 행정을 관여한다는 건 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세금 내기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죠. 뭐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게 만들 수 있는 거는 통치와 행정을 관장하는 때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세금을 낸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계층화된 신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야 이 자식아 세금 내 그러는데 세금 안 내면 어떡할 거야. 그럼 두들겨 패든지 뭐 그러는데 그냥 패니까 등치 큰 사람을 어떻게 패요. 그러면 그걸 조직이든지 뭐든지 해갖고 두들겨 패갖고 세금 안 내면 넌 반 뒤졌다고 이런 거에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게 신분 차이죠. 거기다가 그런 정도가 되려면 청동기를 사용하고 문자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문명이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요걸 당군하고 지금 연계를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고대 국가가 성립이 될 수 있으려면 거대한 방어시설이 있다는 건 뭐냐면 국가라는 걸해서 누가 뺏으려고 그러는 걸 막는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뺏어요? 뭔가가 있으니까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뺏길 게 있다는 거를 막는 거는 커다란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뺏어가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가고 그러려고 그러면 좀 빨리 가야 돼요. 이런 걸 갖고 생산력이 늘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좀 잘난 사람이 살려면 궁전이 있어야죠. 좀 다른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만 가서 꼬박꼬박 머리 흔들면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한테도 가서 아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잘하는 게 커다란 분명하고 신전입니다. 이런 신전 같은 게 있다면 요런 정도를 갖고 있으면 고대 국가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개연성을 봅니다. 고조선하고 연결을 좀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건 서양 애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동양 쪽에서 박진욱의 북한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비슷합니다. 왕초가 있었다. 그 다음에 도시의 존재가 이게 이제 그 도시 성곽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동제 무기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이제 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틀에서 고조선이 과연 이런 틀이 있겠느냐 연계를 하면 생각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왜 청동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그 몇 가지 청동기는 야근 기술 확보가 궁극적으로 계급 분화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초가 생기는데 청동기가 있으면 왕초가 있는 거로 보는데 그 이유는 농경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전문 직업인 고급 기술자의 등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기본 작업에 농사 짓는 거를 안 하고 청동을 만드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데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그 청동 짓는 사람이 뭐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 청동을 만들어주고 밥을 받는 거죠. 이와 같이 교환에 의해서 생계비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데 청동은 상당히 고급 기술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농업은 독자적인 발명이 가능하지만 청동 등 금속 기술은 기술 전수가 그 전제가 되죠. 말하자면 사람은 늙으면 죽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그 기술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 청동과 같은 고급 기술은 전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전수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특권층이 또 생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광물 자원의 확보를 위해 계속 탐사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청동이 있는 데만 맨 처음에는 거기서 깔쭉깔쭉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대용으로 만들 때는 상당히 큰 시스템인데 그게 그 자리에서 안 나오면 찾아야 됩니다. 찾은데 글쎄 신발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몇십 킬로, 몇백 킬로 있으면 그거는 막 하루고 뭐고 이런 정도로 되는 단위가 아니죠. 이와 같은 걸 넣는데 거기서도 더욱 중요한 거는 계속 탐사 기술은 미래를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대비하는 체제와 인원 확보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도 있으면 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이해가 갑니다. 물론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야와 잉카는 제국 중에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청동기를 만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반드시 청동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그러니까 여기가 제국이 될 수 있는 거는 청동기 없어도 그와 같은 시스템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서 아까 고조선이 국가 성립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교과서에서 이 그 연대를 당군이 그 건설했다 말하자면 고한다가 아니라 고조선을 건설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와 같은 증거들을 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이 전 세계 5만여 개 고인돌 중 우리가 80에서 90% 이상인데 뭐 여기서 북방식과 남방식, 북방식에서 남방식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 북방식입니다. 이 고인돌의 형태는 사람의 그 행태를 보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맨 처음에는 고인돌이 이렇게 뼈대 있게 다리로 해갖고 고생 직사하게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보는데 사람이 꾀가 나요. 그러니까 다리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다리 만드는 거를 조금 잘라요. 그래갖고 이렇게 파갖고 넣으면 좀 힘이 굉장히 그 편하죠. 그런데 그것도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리를 아니라 그냥 벽판으로 만들어서 만듭니다. 이게 우리 남쪽에 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지하게 많죠. 그다음 이제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게 돌멩인데 돌멩이 자체를 청동기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동기라는 얘기하니까 돌멩이만 있으면 국가의 성립 개연성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딴 데하고 좀 달리 밑에 부장품이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무덤하고 제사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뼈대 있는 사람들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는 이러다가 보니까 이 국가 성립의 개연성이 아니라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이 얼마 연대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저기라면 이 고인돌이 대단히 큰데 이거를 움직여야잖아요. 그 움직이는데 그 보통 1톤을 움직이는데 10명 정도가 된다는데 우리나라의 언양이 가장 큰 걸로 보는데 약 400톤쯤 됩니다. 그 400톤이면 4,000명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4,000명이 움직이는 장정들이죠. 이 장정들한테 5명이라고 그러면 동원 오면 한 2만 명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대단한 크기입니다. 물론 고인돌이 지금 이게 한 400톤으로 보는데 이 400톤으로 볼 때 2만 명으로 동원 오기는 그 당시에 인구를 추정을 하면 너무 좀 커요. 그래서 이 1인당 10명이 아니라 요 계산법이 좀 다르겠다.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다음번에 논문으로 설명을 좀 한번 드리죠. 자, 그래갖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연대 측정이 이제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별자리하고 연계를 된 경우 바로 용동지인데 이게 별자리 거치 보이죠? 북한입니다.
그런데 용동리에 저기라는 건 별자리 고인돌인데 약 5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연대가요. 그 연대가 그런데 이 별자리는 아까 얘기한 거고 청동보다도 더 힘든 전문 직업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 직업인에서 별만 보면 이것만 보고서 밥이 되는 거거든요. 청동은 만들기라도 오죠. 별만 보고. 근데 일반 분들은 아무리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한 몇 분만 보다 머리가 아파서 그냥 내릴 겁니다. 그 머리가 아파서 계속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뭐 별이 뭐 밥 줘요. 그런데 옛날 분들, 지금도 이제 천문대 오시는 분들한테 밥은 되는데 옛날 분들한테 천문의 생계 보장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밤에도 행군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전투를 온다고 치면 그 밤에 이동을 못 해요. 햇불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햇불 오면 모릅니까? 아, 자식이 온다. 그 햇불 숫자 보니까 그러니까 한 50명쯤 온다. 그러면 여기서 한 100명쯤 그랬다가 중간쯤에서 그냥 조개면 그러니까 밤에 행군이 안 되는 판인데 별자리를 보고서 쫙 해서 야, 막 길 틀렸어. 좌측으로 해서 가다가 보면 밤에도 행군이 되면 2배나 3배 정도의 그 속도전이 됩니다. 또 기습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게 별자리를 중요시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기습이 가능하니까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급 비밀이죠. 그러면 1급 비밀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 사람한테 밥도 주고 뭐도 주고 아이고 너 참 이쁜 놈이다 그래갖고 술도 좀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5천 년 전서부터다 이거죠. 이게 내용적으로 평양시 강동리 항문적 그런데 우리 쪽에 남쪽에도 경기도 양수리 두물머리 고인돌이 4천 년이 됩니다. 저 바로 옆에. 그렇죠? 충북 청원 아드기 고인돌도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별자리로 해서 이 연대로 보니까 한강이 4천 년이 되고 평양이 5천 년이 돼요. 단군이 4,3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너무 여기서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파형 동검해 갖고 우리는 비파형 동검이에요. 그 비파형 동검은 좌측은 비파형이고 이건 중북식인데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 조립식을 쓰고 그랬는데 이 비파형 창끝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한 4,500년 전이에요. 이 4,500년 전 정도 되는데 비파형을 해갖고는 옛날에 동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 4,500년 전, 4,000년이면 단군 얘기가 솔창게 됩니다. 비파형이 우리 쪽은 비파형인데 중국 쪽은 비파형이 없거든요. 물론 그 지역에 대해서 한두 개 나오는 거는 그랬는데 이게 원형이 어떤 거냐 하는데 비파형 옥검입니다. 옥으로 만든 비파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5천 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의 비파형은 옛날서부터 머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 한번 이건 뒤에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실력이 어디 갑니까? 기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 잔무늬 거울이 있는데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cm예요. 근데 이 안에 이 큼이 13,000개가 있습니다. 잔무늬 요런 걸. 지금 현재 능력 있는 제도사가 한 2달간 그려야 된답니다. 근데 옛날에 뭐 제도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만든 기술입니다. 뭐 세계를 놀라게 하는데 이 내용에서 현재까지 이거를 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의 비밀은 대충 이 거푸집을 활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송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수단입니까? 수시 문제 많이 쓰는데 그걸로 쓰니까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우리 기술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해서 한민족의 근원으로 해갖고 일반적으로 비파형하고 고인돌이 있으면 동의적으로 봅니다. 뒤에 왜 그 얘기를 드리는데 그랬는데 참 그 희한한 게 고인돌 비파형이면 한민족의 근거지에서 나오는데 고인돌은 이 중국에서 요 동쪽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소는 안 나와요. 그거는 같은 고조선 터전이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비파용은 요동, 요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한민족은 비파용하고 고인돌이 그 민족이 합한 거 아니겠느냐. 이것도 당군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모고 그 호랑이하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순장에 가는데 순장이라는 거 아주 간단해요. 사람을 갖다가 왕초가 죽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묻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대련입니다. 대련의 강상무덤하고 누상무덤인데 요 왕초예요. 쪼르륵 있는데 한 100명이 돼요. 그 다음에 한 30명, 50명 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 당시에 옛날에는 사람값하고 돼지값 할 때에 돼지값이 사람값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은 애들이 있으면 똑같이 먹이 되고 돼지도 물론 그런데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아줘요. 뭐 저 말 자라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돼지 한 마리가 20마리 새끼도 낳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엄청 좋은데 사람은 완전 빵이죠. 그래갖고 그러고 또 하나는 생각을 똑같이 볼 수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왕초가 죽으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똘마니들. 같이 중국에서 같이 먹고 살자 이러는 게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자원 그래도 산 사람을 그 뭐 이렇게 그 순장으로 한다는 건 대단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를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국가 성립의 결정적인 증거로 지금 제시하는 건데 평양 지역의 황대성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게 황대성입니다. 요거 한 300m 남아 있어요. 그랬는데 황대성 밑에 황대성이 밑에 있고 고인돌이 위에 있죠. 그런데 이 고인돌하고 황대성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고인돌이 한 4,500년 전이 됩니다. 그럼 황대성이 먼저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0년 전으로 황대성을 보는데 이 5,000년 전에 성벽이 있었다는 결정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 왜 만들었겠느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뭔지 방어를 할 필요가 있이 성을 쌓은 겁니다. 내용적으로. 예, 이랬는데 여기서 보면 고인돌입니다. 여기에 한 300m 쭉 되고요, 위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지금 평양에서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100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양이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요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뭐냐면 하가점 하층 문화가 4,200에서 3,500개고 상층이 3,500에서 2,400인데 바로 여기가 하가점 상하층 문화입니다. 이것이 예전서부터 중국, 한국, 북한하고 그 단군 고조선의 근거지라고 비정했다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그 하가점이라는 거는 하씨가 많이 산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름이 하가점이 하가점 그래갖고 이제 된 데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비파형이 이런 게 나와요. 발굴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같은 시대에 바로 삼자점인데 여기 해갖고 댐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발굴이 된 건데 여기 앞으로 좀 툭 나왔죠. 이게 뭡니까? 바로 칩니다. 우리 그 동이족에 말하자면 성벽의 가장 기초적인 게 치입니다. 이 중국은 이런 치를 그 당나라 때에 비로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따지면 이것이 연대가 4,500년 전 됩니다. 그 5,000년 전 된, 4,500년 전 된 데에서 부단히 이 치가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고 중국 쪽으로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치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이게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성문입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고조선 여기에 살던 사람은 좀 키가 조금 적었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더욱더 놀라운 거는 이게 산성자성인데 보시니까 옆으로 쭉 쌓았잖아요. 산을 쌓았는데 여기에 주거지가 230거 적석청 석간묘 재단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런 게 무려 1,000여 곳이 나옵니다.
한 군데라는 게 아니라 그 마찬가지의 적석정 비파형동물 빗살무늬 옥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가서 보면 이렇게 선돌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이게 한 4,500년 되는데 여기서 아마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벤질벤질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니까 이런 거를 갖고 중국 애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지역을, 이것이 지역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가점 하청에 바로 그 성산상상에 이렇게 빨간 걸로 쳐 있어요. 한자가 이렇게 써 있답니다. 유국가적 역량 재능 완성. 말하자면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역량이 완성이 돼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예전서부터 고조선의 근거지다, 중심지라고 이렇게 비정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비정이지 이렇게 확실하게 써 있는 거는 이제 얼마 전입니다. 수많은 발굴,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이 1,000군데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 느슨 형태의 그런 뭐 체제라고 해도 국가 체제로 넣어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 중국 쪽에 있는 요령 홍산 지구에 4,500년 정도에는 국가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그런 개연성을 넣는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우리만 하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가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얘기만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 큰 주제를 같이 얘기를 하겠죠. 과거의 중국의 역사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하자면 이 밑에 있는 황하든지 이런 데에 있는 그 왕초 문화에서 이게 발전으로 해갖고 우리같이 동이족 오랑캐들한테도 주고 밑에도 주고 그래서 전체가 이 말하자면 중국 중원에서부터 파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신화상의 얘기인데 1980년대 중국의 역사가는 왕초가 황제입니다. 근데 왕초가 황제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황제였고 저 밑에 저 남쪽으로는 염제, 그리고 동이 쪽으로 해갖고 산동 이런 쪽에서 치유가 있었는데 약 한 5,000년 전, 4,700년 전이고 뭐 하여튼 그 역사적이기보다 저 사기에 써 있는 걸로 보면 염제하고 치유하고 싸웠어요. 우당탕 하는데 치유가 염제를 아주 피박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제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갖고 쭈르륵 어머니가 황제 쫓아가서 이 원수를 좀 갚아주셔. 그래서 염제하고 황제가 연합을 해갖고 치유를 격파를 해서 황제가 왕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1990년대에 중국이 그 여망제 치우는 오랑캐족이니까 같이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여망제 처음에는 황제로 하다가 90년대 되니까 여망제로, 이게 정주에 있습니까? 이게 여기에 치우가 없죠. 대형 석상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이게 미국의 러시모어보다 큽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이제 석을 만들었는데 봤더니 콘크리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팍팍 부어갖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2000년도에 중국의 역사가는 삼시조라고 해갖고 그래갖고 황제, 염제, 치유가 시조라고 그럽니다. 동이족이 이제 들어간 건데 여기에서 한번 얘기로 좀 중국의 역사관이 이와 같이 바뀌기 시작한 거는 이와 같은 이유인데 세계 4대 문명이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인도의 인더스강, 중국의 황하하는데 이 4개 문명 중에서 중국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중국이 매우 높은 역사를 가졌는데도 받고 낮게 온 거는 중국의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증주의 위주입니다. 우리도 뭐 실증주의 때문에 많이 하는데 공산국가는 보고 듣고 그거에 의해서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4,000년을 올려보내지를 못하는 거.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점점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구호 중점 하산주 단대 공정으로 착성을 해갖고 이게 구호가 95년이라 9차 5개년 계획입니다. 2000년에 종결을 해갖고 역사 찾기를 해서 은나라하고 주나라는 역사로 봤는데 하나라를 공식으로 넣어서 기원전 2070년에서 은나라가 1600에 세울 때까지, 그다음에 은은 1600에서 기원전 1046년,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역사를 이제 완료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그 유명한 중화 고대 문명 탐험 공정, 즉 중화 문명의 근원을 탐구한다. 이게 끝나서 한 것이 2002년서부터 2005년, 이게 바로 동북공정으로 한국하고 그냥 으글으글 하고 있는 근원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그 여태는 하나라까지였는데 그러니까 동북공정을 한 다음에는 신화와 전설의 시대로 알려진 사망오제, 황제, 염제의 치유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했는데 요하가 만년이고 이들의 역사가 5000년에서 4700년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연대가 고조선부터 높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화 문명이 이집트나 수메르 문명보다 오래된 세계 초월화가 지금 박박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하 일대가 세계 4대 문명보다 앞선 새로운 문명권이다. 그래서 요하 문명론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요하 문명론이 되게 되는 백그라운드가 바로 뭐냐를 한번 해야지 이제 그 제3판으로 넘어가죠. 첫째는 요하가 굉장히 큰 강이고 적봉인데 적봉 보시면 빨간 산입니다. 빨간 산 하는데 여기서 한 10,000년 전서부터 살았대는데 거기에서 홍산은 넓은 의미하고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요하 일대 모두 포함하고 기원전 8,000에서 7,000년 전서부터 하니까 10,000년 전에 있는 인류 이 문명을 그렇게 이제 그 홍산 문화로 하죠.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고조선 근거지로 말씀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보통 기원전 8,000년 전에서 거의 한 7,000년 정도로 보고 그 협의의 홍산 문화로 해서 기원전 7,000년 전에서 기원전 3,000년.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는 걸 우아량에서 나온 거를 따로 띄워서 우아량 홍산 문화라고 그럽니다. 전체적인 큰 얘기로 이거는 한 5,000년 전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해줍니다. 동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후홍산 문화의 소화연이 나오고 하가점 하층문화, 하가점 상층문화. 아까 고조선하고 연대가 같다고 그러죠. 여기서 소화선 문화라고 해서 한 7,000년 전, 그러니까 9,000년 전 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성벽으로 된 것에 돌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발견되기 적은 거는 중국이 역사 찾기에서 각 동네로 해서 역사 유물 있는 건 모두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 얼굴 요걸 딱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눈이 쫙 째졌죠. 그 째진 걸 아마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흑융한 문화 하는데 요거는 한 8,000년 전 되는데 여기서 옥기가 나오고 그 유명한 빗살무늬 톡이죠. 빗살무늬 오면 뭐 무슨 소리인지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것이 중국의 가장 큰 선사시대 이제 마을인데 여기가 한 1,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옥기거리가 있고요. 빗살무늬가 있고 인물상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5,600년이니까 7,500년 전에 사회 문화인데 여기 보시면 이 자체가 용으로 된 그런데 상당히 큽니다. 한 20m 이상으로 된 거죠. 이 용이 중국의 왕초가 나오는 데가 용인데 용을 중화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장 오래된 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화 제1용이라고 해갖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촌이 돼갖고 보시면 이제 이 아까 거기에 중화 제1촌이라고 그러는데 빗살무늬 톡이 오고 귀고리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빗살무늬 톡이죠. 중화 제1촌에 그
그러니까 그 빗살무늬 토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되는 거를 하고 옥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옥 귀걸이. 그 다음에는 부화문화인데 한 7,000년 되는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9,000년 전, 그러니까 한 7,000년 전이죠. 거기에서 복걸이 나왔죠.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조보구 문화로에서 한 7,000년 되니까 보시면 이게 중화 제1봉입니다. 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동이 지역에서, 홍산 지역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용어고 봉황이 같이 나온 겁니다. 옆에 있는 건 빗살무늬통입니다. 똑같이. 그같이 일사불란하게 이제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지나갖고 이제 중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조양 우화량에서 기원전 4,500이니까 한 6,500에서 5,000년 전까지의 바로 우화량 지역에 신비의 왕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왕국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같이 잠깐 하죠. 지금 조양은 조 아침조에서 뜨는 데 갖고 예전서부터 아사달이라고 비정언됩니다. 그 내용에. 그 아사달을 갖고 여기서 중화 5,000년 적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라서 중국이 자랑하는 시조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한 상당히 오래가 된 거고요. 뭐 시조세하고 이런 걸 합하고 용을 합하면 이런 형태로 된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저걸 봤는데, 그래갖고 이것을 중화 5,000년이라고 그러는데, 우화량 홍산문화 신비의 여왕국의 특이성은 뭐 기원전 5,000년 6,000년인데, 여기에 중화성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비의 왕국 여왕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정을 할 만큼 어느 데에 기존 국가 성립 요건과 다른 개념의 국가 탄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상당히 다른 얘기하는데, 예전에 고대 사회의 정신세계, 종교 행사와 제사인데, 신에 대한 제사, 하늘에 대한 제사, 이게 좀 다른가 봐요. 뭐 조상에 대한 제사. 그래서 지모신이 의뜸을 해서 인간의 탄생과 안녕, 풍요, 뭐 이제 밥을 준다는 거죠. 생명력, 애를 주고 뭐 이러는 것이 중요해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 고대 사회는 여신 숭배가 먼저로 추정을 하는 거는 남자는 헛거였습니다. 사실 그렇답니다. 문화에서. 그래갖고 문명국가로 들어간다면 여신상이 나와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여신상이 안 나와요. 연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견돼 그러질 않아서 세계 4대 문명의 연대를 못 올린 이유가 여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남자가 이제 뻥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여신상이 꼭 나와야 된답니다. 그게 이제 안 나오는데, 여기에 우화량에서 바로 우화량 유지에서 그냥 때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5,000년 된 겁니다. 이게 신비의 왕국. 지금 현재는 이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여신묘입니다. 지금은 여기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건물이 쩌는데, 제가 그 하도 오래전에 가니까 이게 됐는 데 가서 이때는 새벽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지금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지금은 건물로 돼갖고 해서 이와 같이 돼갖고 약 7만 평에 뭐 주실 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안에서 그 너무나 유명한 여신상이 나온 거죠. 내용이. 이것이 지금 아까 그에서 건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뭐 요것만 나온 게 아닙니다. 뭐냐면 실물대 인물상, 사람의 2배, 사람의 3배, 주실 중앙에 그러니까 큰 상이 나오는데, 이게 동방의 비너스입니다. 여기 딱 보면 우리 인물에 딱 맞죠. 예, 그래서 예전에도 얘네들이 몽골 인상, 즉 몽골이라고 해서 지금 몽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쪽의 동이족을 말하시면 됩니다. 동이족 황토절 점터로 소송을 하지 않은 이상 말고 이렇게 보시면, 이걸 해갖고 또 하나는 그 여신이 나왔다 그러고, 여신묘에서 생활연구가 발견되지를 않아요. 그 근처에서 전체에서 굉장히 그래서 여신묘 지역이 일반 거주지가 아니라 특수 용도 건물인 것을 이제 의미한다 그러는데, 뭐 저거를 딱 해보니까 요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여신을 갖다 이렇게 딱 만들었더니, 여자죠. 뭐 수염도 박박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미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거는 좀 알죠. 이거 이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신상으로 나와서 비로소 중국이 이제 연대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배도 나오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재단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저기가 동산치 아까 거기서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빨리 그러니까 그 발견된 최초의 원시 종교 유적인데 원형재단 뭐 시체를 묻은 묘장도 발견하고 제사 이중용도로 대량 토기 제사용구 채도 석기 골기 옥기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도 뭐느냐면 거주지는 아닙니다. 이게 수없어요. 원형이 이게 이제 천원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국을 놀라게 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5,500년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저 우아령입니다. 이러다가 보는데 또 하나는 적석청입니다. 적석청자가 하는데 확인된 유적 분포가 5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뭐 저 이렇게 갖고 동네길이 아닌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적석청이 시대가 오래될수록 거대화되는 거예요. 아주 헷갈리게.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는 한 구름이 하나 다수도 하는데 그 큰 거를 여러 분산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중앙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거는 왕초가 있었다는 얘기죠. 원형 직경 20m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석관하고 여러 개의 적석청일 경우 하나하나의 적석청이 단원을 뭐 말하자면 그렇답니다. 여기도 취락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 적석청에서 적석 재료뿐만 아니라 토기도 적석 재료로 사용하는데 아주 흥미있는 게 토기입니다. 이런데 토기인데 굉장히 좋은 토기를 쭈르륵 흘렀는데 이거는 돌멩이로 쳤어요. 그러니까 토기는 신호구 교통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덤 밖에다가 하고 무덤 내로 안 했습니다. 물론 저 똘마니들은 옥을 못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묻기도 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질이 좋아요. 근데 그건 이제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적석청에 대형 피라미드가 생기는데 이게 피라미드입니다. 대형 피라미드인데 이게 한 150m가 됩니다. 5,500년 전인데 이 피라미드는 2,600년, 4,600년입니다. 이게 당시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데 무려 3,000평이나 됩니다. 내용 자체가 피라미드 군이 연반 활성면으로 바꿔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거는 홍산문화에서 하가저 마층문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으로 일사불란하게 내려갑니다. 이 형태가 대형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철조망을 쳐갖고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참 피라미드의 미스터리인데 그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아오안베나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피라미드인데 이게 피라미드였는데 5,00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극비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중국 사람은 피라미드를 돌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제단과 적석청 하는데 제단하고 무덤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우아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층으로 된 거다. 그래서 천원지방에서 이제 삼배수 하는 거를 이걸로 봅니다. 내용적으로. 안에는 네모로 해갖고 적석해갖고 그래갖고 두 개의 적석청 사이에 방형에 독립된 제단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무덤하고 제단을 같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적석청 전면으로 홍색 소토며 원형 돌목이다 해서 제사 유적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너무나 유명한 거에서 옥기인데 이쪽에서는 이런 도자기들 나오는데 이거는 양반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옥을 여기서 보면 한두 개만 묶는데 이거는 가장 많은 축이에요. 이거 옥을 걸고 뭐 많은 축이 한 5개 정도 오는데 이와 같이 한 거는 옥을 이게 거북이에요. 옥거북 딱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초는 귀족들은 옥을 하나 정도나 몇 개 정도를 갖고 아무것도 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왕국, 여왕궁은 우아령, 홍상무는 다른 지역의 국가 개념과 다른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신묘를 중심으로 피라미드형 무덤을 전면에 두고 여러 산들을 정상의 적석청으로 둘러매고 있다. 뭐 이해가 가죠. 이것은 주신을 중심으로 군신이 배율된 것은 1인 독전에 관한 거고, 적석청은 군함 규모였다는 거죠. 아까도 보시면 대단한 큰 규모로 해서 5,000년, 5,500년 전이 130m나 됩니다. 그 피라미드가. 그리고 원형재단 중간에 대형 석간묘, 그러니까 불타는 적, 이것은 자주 방문하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토기들의 띠를 이루면서 주위를, 무덤 위를 도르는데, 이것은 이 동이족 중에서도 특히 그 장례법으로 흑룡화 문화 한반도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옥기가 중요한 거는 신과 교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배자들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신전재단 무덤을 문명의 3대 요소로 하는데, 적봉기에 이와 같은 그 우아령과 같은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이게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3층으로 된 제단과 적석,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로 비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되는데, 홍산문화 유적은 적봉, 능화, 건평, 조양 등 300여 곳에서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발견돼 갖고, 여기에서 홍산에서 문명 기원의 표지와 증거는 문자 기록, 청동 제품, 성벽, 이게 다른 나라의 국가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대규모 종교 제사를 목적으로 한 의례형 건물군 등이 국가 성립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갖고 그 중국에서는 이거를 신비의 왕국, 여왕국 하는데, 이 자체를 해서 홍산 고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 포스터입니다. 이게 그 우아령 그 지역인데, 포스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최거적 신비 왕국 우아령 홍상문화, 여기가 바로 신비의 왕국, 가로 열고 여왕국 가로 닫고가 있었다고 확정을 짓는데, 이것이 고조선보다 한 조금 오래, 한 1000년 정도 오래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이 신비의 왕국이 있었고, 그거를 이어서 약 한 1000년 후 정도에, 700~800년 후 정도에 고조선이라는 그 하가점 하층 문화, 그 상층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화연 문화는 조금 뒤인데, 여기서 보면 대문구 요 밑쪽으로 나가 보면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아사달의 문양인데, 그 문양에서 그래서 아까 홍산에서 일로 영향을 주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1차, 2차로 얘기한 거는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제3부가 진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상의하는 건데,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